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혈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얘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7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7월에는 이 메르스를 극복해서 즐거운 이런 휴가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에는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길 기대하면서 클릭 데스컷,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위 현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국기를 보니까 이곳은 그리스네요. 네, 맞죠? 요즘 아주 그 유럽의 아주 그 문제국이 돼버렸죠. 이게 그리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디폴트 지금 상황까지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국제 채권단이 네. 그 요구하는 그 안에 그 반대하는 그런 그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그 드라크마화라고 유로존 그 가입 이전에 그 썼던 바로 그 그리스의 옛 화폐를 들고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유로화를 쓰고 있잖아요. 정말 혼란의 그리스라 지금 경제 상황이 거의 마비됐다고 해요. 하루에 뽑을 수 있는 돈이 우리 돈으로 7만 5천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지난 그 30일까지 그 IMF에서 그 빌린 그 돈을 그러니까 15억 5천만 유로였는데 그거를 상환을 못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디폴트란 말까지는 쓰진 않는데 그 디폴트 상황까지 가버렸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은행이 지금 거의 뭐 기능을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 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국내에 있어도 지금 제대로 돈을 인출을 못 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는 지금 그리스입니다. 네. 위기에 처한 신들의 나라, 그리스와 유럽연합의 운명을 좌우할 국민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투표가 뭐냐면 그 채권단에서 국제 채권단에서 그리스 정부에 요구를 한 거죠.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연금을 낮춰라. 삭감하고 또 공무원 임금도 삭감을 하고 그리고 그 대신 또 세금은 또 올려라. 아무튼 그런 그 지출을 재정 지출을 줄이라.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말이군요.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 치프라스 지금 총리가 거기를 받아주지를 않고 그거는 그럼 국민투표에 묻겠다 해가지고 5일 내일 이제 그 투표가 실시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이 2010년부터 지금 구제금융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그 연금 수급자 같은 사람들 계속 그걸 줄였으니까 이 안에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해왔는데 근데 지난번 이제 바로 그 돈을 못 갖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은행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죠. 그 돈도 인출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그동안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는데 이제는 슬슬 찬성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 자체도 이제 막 꺼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거부가 되면은 이게 지금 유로존에서 우리가 탈퇴하는 그런 가는 수순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그리스 사람들 대부분은 유로존에는 남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비등비등하다고 그러는데 찬반이 그게 이제 내일 5일 이제 결정이 되겠죠. 위기와 혼돈의 그리스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는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만 명의 그리스인들이 새 삶을 찾아서 호주와 뉴질랜드에 정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과거의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제가 됐던 상황입니다. 여기를 좀 보시면 두 사람 러브샷 하고 있어요. 최정찬은 문재인 대표죠. 네, 대표하고 이쪽은 이종걸 원내대표죠. 이게 지난 30일 날 그 부천의 그 지역구가 있는 원혜영 의원 그 자택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양식 회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동안에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지금 껄끄러웠지 않았습니까? 당직 인선 문제 때문에 최재승 사무총장 비노 쪽에서는 이제 임명하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임명을 강행해버렸죠. 그 뒤로 지금 당직 그러니까 당무도 지금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제 그 모임에서는 이렇게 둘이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옷까지 이제 벗고 말이죠. 러브샷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진도 찍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음식도 많이 보이네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나 봐요. 한 70여 명 정도가 여기 참석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의원이 그랬다 그러죠. 이게 의원총회보다 오히려 많이 모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대는데 네. 원래 이 모임 주체는 원혜영 의원이 아니라 유인태 의원이 이걸 했다 그래요. 지난해 하려 하다가 그 세월호 네. 사태 때문에 1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늦어진 것이죠. 네. 이날 사진만 보면요. 러브샷도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한데 특히나 뭐 문 하면 제인하고 이 하면 종걸하고 뭐 건배사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까지 하고 뭐 했는데 그 뒤에 약간 또 삐걱거리다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부터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참석을 했죠. 예, 아무튼 이날 이 음식은 말이죠. 네. 홍어, 또 민어 이것들은 상당히 비싼 거죠. 그리고 뭐 낙지 이런 걸 공수해 와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 원내대표는 당무 거부 일주일 만인 어제 최고위원회에 복귀를 했는데요. 당직 인선을 둘러싼 문재인 대표와의 전면전은 일단 봉합됐지만 후속 당직 인선에 따라서 언제든 또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 당분간 이 불안한 동거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위안부 수요 집회, 이번에는 미국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김복동 할머니가 네. 보이죠?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번에 그 미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난 1일입니다. 1일 여기가 워싱턴 DC 주미 일본 대사관 그 앞에서 수요 집회를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 네. 지금 많은 뭐 취재진들도 여기 지금 와 있죠. 네,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진도 보이고요. 원래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면 소녀상이 있는데 여기 조그만하지만 소녀상이 옮겨갔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돌아가신 분들도 네. 그 사진도 저기 지금 보이네요. 네, 예. 그 집회를 마친 뒤에 일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서 항의 서한을 전달했지만 일본 대사를 또 만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관계자들한테 그 항의 서한을 그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 이정실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제 그 상의 서한에는 아무튼 사죄하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8월 15일까지 답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이때 이 모임에는 미국의 그 평화운동단체 그리고 필리핀계 여성단체 네.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같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는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네. 배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휠체어에 타고 계세요. 몸도 상당히 불편하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미국까지 가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또 미국 여기서만 간 게 아니라 미국 좀 주요 도시를 지금 돌면서 그 일본의 그 만행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한편 한인 단체인 캘리포니아주 한국계 미국인 포럼은요, 이번 수요 집회와는 또 별개로 9월 초까지 미국 내 주요 도시 소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진 속 베일을 벗겨라. 네, 지난 1일 미국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취재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 베일 속 주인공이 과연 누구길래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 그 관저인데요. 여기에 지금 관심들이 있죠. 분명한 건 오바마 대통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크기가 좀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작죠. 자, 글쎄요. 과연 베일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일 속 주인공 바로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 귀여운 견공이었네요.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취재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 아주 굉장히 그 오바마 그 가족들이 그 사랑하고 있는 애견, 네. 도우라는 애견이죠. 퍼스트 도우라고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뭐 이제 백악관 그 관저를 지금 7월 1일부터 이제 공개를 했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네. 그동안 이제 건물 내부는 그걸 한 40년 동안 그걸 못하게 했는데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미셀 그 여사는 그 인스타그램 그 계정에다가 네. 사진 촬영 금지 그 표시를 그 찍는 그런 동영상을 네. 또 올리기도 했었죠. 네. 예. 40년 만에 촬영 금지가 해제된 거군요. 그런데 이 퍼스트 독이라고 불리는
보는 사진을 많이 찍혀본 것처럼 이 앞에서 포즈를 포즈를 아주- 잘 잡고 예,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찍혀본 그런 강아지 같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도 캠핑 장소로 개방을 또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셀 그 오바마 여사가 걸스카우트 뭐 명예회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셀 여사하고 내무부하고 공동 주관으로 해서 바로 이제 그 백악관 앞마당에서 그 캠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걸스카우트, 그러니까 4학년짜리 초등학교 4학년 걸스카우트 50명을 초청을 해서 네. 거기서 캠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도 또 청바지를 입고 참석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청바지 입고 와서 너희들 여기 왜 내 앞마당에 와 있느냐 그래서 농담을 농담도 하면서 던졌군요. 같이 뭐 율동도 하고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늦은 그 밤에 갑자기 뭐 천둥이 울리고 그리고 뭐 폭우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텐트에서 자지 못하고 그 인근 건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또 걸스카우트의 캠핑 장소로 앞마당을 내주는 등 이 백악관의 파격적인 변화 움직임, 조금은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유니폼을 갖춰 입은 여성들 상당히 미모가 돋보이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누군가요? 여기가 지금 그 북한의 북한인가요? 스튜어디스들인데, 지난 1일 날 북한의 평양 순안국제공항이 있죠. 제2청사가 새로 준공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 그런 모습인데, 지난 그러니까 기존의 청사보다 한 6배 정도로, 그리고 아주 그 현대식으로 지었다고 그러죠. 네. 이제 거기에는 면세점도 있고 뭐 식당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비행기 우리 보통 그 사진에 네. 많이 보죠.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그 활주로를 걸어가서 거기서 타고 했는데, 이제 현대식이다 보니까 그 탑승교를 이용을 해서 막바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신식으로 변했다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김일성 배지도 차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외에도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뭐 좀 이런 또 이게 배지까지 이렇게 다는 거 보니까 역시 그 북한은 북한입니다. 준공식이 열렸던 1일, 고려 항공편으로 중국 선양에서 출발해 평양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이 새로 지은 공항청사의 첫 이용객이 되는 기쁨을 누렸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 새누리당 내 내홍이 상당히 극에 달했음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한 장이 이게 좀 다 지금 네. 요즘의 그 분위기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그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이제 이런 보상사나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바로 옆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죠. 옆에 김태호 최고위원인데, 김태호 최고위원이 지금 다시 그 거취를 여기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회의 끝 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죠. 회의 끝내 그러면서 나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김태호 또 최고위원은 뭐 이런 회의가 있냐, 뭐 이러면서 또 화를 내고 또 나가버렸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이 당시 뭐 이렇게 그 콩가루 뭐 집안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냥 콩가루 회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예. 지금 세 사람의 표정이 상당히 심각한 모습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콩가루 집안 잘 되는 거 못 봤다 이런 얘기에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고요. 네, 뭐 서로 뭐 이상한 아주 굉장히 막말도 뭐 그 비서실장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때 친박이 요즘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죠. 네. 나가라고. 그런데 친박, 그러니까 서청원 마천격이죠. 또 이정현 최고 또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네. 합니다. 전날에 아마 이 총대를 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 김무성 대표가. 네. 그래서 그날 오전에 있었던 일정을 다 취소해 버렸다고 그러죠. 예.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논란이 계속되면서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여의도 조기 복귀설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외국 대표들과 접견 중인 화남미소의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 자리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가 지난 2일 이게 좀 청와대 접견실인데, 네. 그 믹타
국회의장단을 이렇게 지금 초청을 해서 네. 이 접견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믹타요. 예, 믹타가 좀 낯설죠? 네. 믹타가 2013년도에 우리나라가 주도로 해서 그 만든 그러니까 중견 5개국 협의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라든가 인도네시아, 네. 그리고 터키, 오스트리아 하고 이제 우리 한국 이렇게 해서 5개국인데 이제 그런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럼 회의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일단 사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을 보니까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한 것 같은데 정작 국회의장단이잖아요. 이들을 초청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모습은 안 보이네요. 예, 바로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그 논란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 오찬으로 하기로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정의화 의장도 거기에 다 초청이 됐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예방으로 앞으로 그 시간을 당겨서 예방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래요. 네. 그래요. 이제 그런 와중에 거기에는 이제 그 국회의장이 여기 이제 초청해서 빠진 것이죠.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네. 바로 이제 그러니까 초청국 국회의장이 여기 왜 빠졌나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보면은 바로 네. 믹타 외교부 장관 회의가 또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여기에 네. 당연히 초청돼서 같이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지금 그 국회법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장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초청을 하지 않았는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해석도 나오는군요. 그런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요, 일정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대통령의 다른 일정 때문에 1시간 넘는 오찬을 소화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청와대가 공개한 이날 박 대통령의 일정은 믹타 의장단 접견 행사, 이거 단 한 건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 조금 분위기가 어색해 보이죠? 예, 어색한데 또 이 많은 기자들이 취재진들이 옆에 있죠. 이게 지난 3일 날 국회에서 열렸던 그 운영위원회 바로 그 전체 회의 그 모습인데 이제 그 운영위에서 이제 그 청와대 이병기 실장하고 지금 만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인사를 서로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모습인데 운영위 위원장이 공교롭게도 유승민 원내대표죠. 네. 원내대표가 이제 당연직으로 지금 그 운영위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여당 바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는 2일 날 이게 운영위원회가 잡혀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요구를 해가지고 뒤로 미뤘다가 우여곡절 그때 이제 3일 이렇게 열린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청와대에는 비서실이라든가 안보실 그리고 경호실에 대한 업무 청취를 했었죠. 네. 어떤 발언이 나올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지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 비슷한 그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를 해놓고 무슨 거부권 행사냐 이렇게 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이제 여당의 의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 전국에 그러니까 거부권 전국에 지금 아주 중심 인물이죠. 유승민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는 뭐 특별한 그런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사회만 묵묵히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청와대 쪽에 그 이병기 실장 편을 좀 들었다고 하죠. 그런가요? 네, 한편 운영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으로 군림해서 왕조 시대에 비유된다는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의 지적에 밖에서 보는 것처럼 청와대가 폐쇄적이고 또 일방적 통로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서 베스트 컷을 꼽는다면요? 그 드라크마화. 아까 그 든 집회 사진을 봤는데 지금 그 드라크마화 지금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드라크마화가 그 예전에 미국의 지금 그 달러처럼 기축 통화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축 통화. 그러니까 그리스가 아주 잘 나갔을 때 바로 이제 그런 기축 통화였는데 그런데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마구 빚잔치를 하게 된 거죠. 뭐 애국돈 끌어다가 빚잔치를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 부도까지 지금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주 유럽의 아주 그 천덕꾸리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정말 이런 그 국가 그 부채를 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에서나 정부에서 정말 신중히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가 하루 남았는데 유럽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미풍양속으로 여겨진 우리의 병문안 문화가 확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 대형 병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환자 1명당 간병 보호자 1명이라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통제에 불만을 터뜨리는 일부 면회객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